네, 매주 레본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업종 그리고 그 중에 탑픽 종목까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전부터 UAM 관련주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그 날이 됐습니다. 만나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장 좋을 때 UAM 관련주 진짜 뜨거울 때 얘기했으면 조금 더 좋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공부는 매일 항상 음. 장이 왜 이래요? 그런데 뭐 장은 그래도 네. UAM 쪽으로는 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니까. 네, 산업이 커지면 관련된 섹터와 종목은 수혜를 받죠. 네. 그런 측면에서 시장도 재미없는데, 시장보다는 그래도 공부는 하자. 네. 산업적인 변화와 관련된 섹터의 변화. 특히 저희가 그랬었죠. 한때 전기차 했어도, 진짜 돌아다녀야 전기차지. 뭐, 이게 뭐 볼 수도 없는데, 이거 뭐 전기차 되는 거 맞아? 예전에. 그렇죠. 한 4, 5년 전에. 네. 앞으로 이게 대세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걸쭉이 아니죠. 걸출한 스타가 나왔죠. 그 다 파란 번호판을 저건 뭐지? 그렇죠. 예. 파란색, 노란색까지는 봤는데 파란색은 뭘까라고 하다가 이제 테슬라 차들이 쭉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본격적인 서막이 또 전기차 관련주의 서막이 시작됐죠. 그래서 아마 이 UAM도 지금은 그럴 겁니다. UAM이라고 하는 이런 개인용 어떤 비행체 같은 경우를 앵커님 보고 지금 급하니까 한번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타시라. 돈 드릴 테니까 라고 하게 되면 타시겠어요? 약간 그 시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카카오 택시를 타는 게 빠를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음 스케줄 날리시겠. 네. 미리미리 움직여야죠. 근데 지금 뭐 UAM을 당장 타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따가 내용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각국 정부와 또 해당되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항공업체, 모빌리티 업체, 자동차 업체 모두 다 관심이 높게 벌써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이제 빠르면 내년이죠. 내년부터 뭐 이제 싱가포르나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2023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아마 보일 겁니다. 이제 직접 어디 해외 놀러 갔는데 이 나라는 UAM이 있네라고 했을 때 타봐마라 하다가 타봤을 때 혹시나 그 변화는 또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또 다가오고 있는 미래다. 한쪽에서 특히 이제 전기차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성능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비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갖춘다.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는 타봐도 헬리콥터 타보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개념 쪽에서 어떤 헬리콥터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실생활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쭉 보시되 좋습니다. 시장은 덥고 종목 섹터 쪽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죠. 시장을 덮고 난 시장이 덥다는 시장을 일단 덮고 종목 섹터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 덮고. 지금 장이 워낙에 안 좋지만 공부는 이럴 때도 저럴 때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럴 때 오히려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UAM 관련주 오늘 얘기 나눠볼게요. 그럼 UAM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산업의 개요부터 그럼 짚어봐야 되겠죠? 그냥 큰 그림부터 잠깐 그려보게 되면은 UAM, 뭐 PAV, 뭐 거의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둘 다 막 혼용돼서 쓰이다가 이제 UAM 쪽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말씀해 주시죠. 본토 발음으로요. 저 발음이 좋지는 않는데 Urban Air Mobility. 완벽하신데요. 그러니까 도심 속 항공 이동수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최초로 나온 개념이 나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고 하면 뭔가 됐기 때문에 먼저 나왔겠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미국 우주항공국 쪽에서 먼저 제시를 하느냐라는 쪽은 효용이 그만큼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우리가 타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건 화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물과 승객을 모두 안전하게
운송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UAM의 또 하나의 섹터는 저희가 그냥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화물 쪽. 그러니까 지금처럼 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또 물류 비용들이 이렇게 상당히 비쌀 때 이럴 때 그래도 이 UAM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람도 타는데 거기까지 뭐 여기서 이제 노선이 뭐 이제 그 여의도에서 국회까지 여의도에서 김포공항까지 간다. 네. 뭐 인천공항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노선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그때 급하게 가져갈 화물이 있느냐? 화물까지 같이 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여객과 화물 모두 다 어떤 수요가 같이 동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쪽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쪽에 하나의 축을 담당하겠죠. 게다가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더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관광 같은 경우. 그래서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뭐 무슨 헬리콥터가 이렇게 쭉 돌아보듯이 그런 관광 코스도 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심 지역 연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점 도시가 있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내려서 그 다음에 다음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거죠. 뭐 렌트카가 있을 수도 있고 앵커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카카오 택시도 있고 네, 무슨 어떤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소방이죠. 네, 그런 소방 불 끌 때. 그렇죠. 이쪽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방 헬기 이런 거 하나 구축하는데 또 얼마나 많이 돈이 듭니까? 네. 근데 이때 했다가 바로 또 화물 대신 뭐 물 이런 거 들고 또 갈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과 방산까지 또 방위산업 쪽에 또 하나의 가장 큰 핵심들 네. 이런 것도 UAM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한 번쯤은 확장될 수 있다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네요. 그러니까 웬만한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메리트들은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확산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냥 산업적인 변화로 기업들이 하기에 그냥 그래 너희들 잘해서 돈 벌어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각국 정부들도 상당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도심 혼잡이 가장 큰 나라 몇 개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울, 예, 서울, 예, 뉴욕, 뉴욕, 그리고 일본의 도쿄, 다 좋은 나라만 얘기하시네요. 상하이. 뭐 그렇죠. 뭐 상하이, 뭐 뭄바이, 뭐 인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심이 혼잡하게 되면 거기서 치러야 될 저희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게 대표적으로 도심이 혼잡한데 거기서 또 물류도 차질되고 사람들도 이동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 쪽에서는 이를 좀 더 과밀도를 해제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UAM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런 거를 좀 숨통을 터주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심이 혼잡하게 되면 도로 보수 비용들 이게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회적 비용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쪽에서 그리고 또 기존에 뭐 8차선 도로 뭐 아니면 상당히 또 고가 도로 뭐 주변에 고속도로 이런 걸 많이 만들어놨는데 UAM으로 좀 이게 해소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도로가 그동안에 차지했던 비중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냥 4차선 도로까지만 해도 돼. 나머지는 옆에다가 뭐랄까요? 뭐 도로 옆에다가 네. 뭐 하지? 뭐 도로 옆에 뭐 경기장? 네. 아. 도로 옆에 도로 경기장? 이건 뭐 예, 도로 옆에 무슨 과실수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조경을 한다. 조경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뭐 스마트팜 이런 걸로 이렇게 쭉 해놓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김민수 대표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 생각이 나중에 현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좋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세계 UAM 시장 규모를 이제 뭐 추정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세계 유수기관들도 UAM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뜨겁다 보니까 이 모건 스탠리도 지금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 보게 되면 UAM 시장 전망 지금 상업화 초기에는 3,200억 달러. 그런데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한 18년 정도 뒤에 가게 되면은 1조 5천억 달러. 이게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네, 저희는 이런 거 타야 되겠네요. 네, 힘들죠.
이동하기가. 그 나이 되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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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업화 초기는 아마 2025년에서 30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좀 더 확장된다 그러면 1조 5천억 달러까지 커진다라고 봤었을 때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꼴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서 제가 왜 이 과밀한 도시를 얘기를 해보라고 말씀드리자면 앵커님 얘기하신 게 다 들어가 있네요. 역시 우리 앵커님은 딱 똑똑. 예. 네, 뭐뭐 들어가 있나요? 네, 도쿄, 상하이, 뉴욕, 아, 런던까지. 어머, 네, 그러네요. 네. 런던은 얘기 안 했는데 아무튼 다 들어가 있네. 네, 뭐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용객이 그러니까 이제 한 2000 이제 초반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2030년 정도죠. 도심 공항 셔틀 정도. 그러니까 공항과 도심을 이용하는 정도로 한 110만 명이 도쿄 기준으로는 나온다. 뭐 나머지도 100만에서 70만 정도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이제 2040년, 10년 더 지나가게 되면 도심 통근과 항공 택시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셔틀이 아니라 택시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네. 거의 7배 정도 다 성장을 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2050년에는 광역권 도시를 이동하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뭐 대전 간다라고 하게 되면 KTX를 타는 게 KTX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쯤 되게 되면 성장한 것보다 또 한 3배 네. 이렇게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하늘이 저희가 오늘 날씨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UAM 별로 없네 이런 날씨. 그러네요. 하늘이 네. 좀 가려지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것과 함께 또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도 이제 UAM 거점 지역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역사 주변 지하철역 근처가 역세권으로 가장 또 비쌌다고 하게 되면 좀 쳐줬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우암권이 나옵니다. 네, UAM 우암권. 네, 그래서 이런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우암권. 네. 네, 이 버티포트라고 하는 이제 출발하고 내리고 하는 요 장소들. 이륙 착륙하는 장소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동네 이제 부동산이 오를 수가 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연계가 될 테니까요. 교통수단이. 그러면 교통이 집중되는 데가 항상 부동산의 핵심이다. 네, 오늘은 부동산 강의. 네. 그래서 지금 뭐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뭐 진보적은 또 뭐고 보수적은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래도 좀 더 확장되면은 좀 아무리 못해도 한 3,000대는 다닐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도 한 43,000대까지는 운영될 것이다. 뭐 다양한 앞으로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없는 거에서 3,000대면 또 얼마나 큰 겁니까? 네. 네, 근데 뭐 그것보다 아마 지금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거기서 이제 성과가 하나씩 둘씩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관심이 가지고 또 얼리 어댑터들이 타봤다가 네. 또 너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생활에 점점 더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네. 네. UAM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되는지 표로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한눈에 쏙 들어오는 표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UAM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비행기겠죠. 예, 비행기 아니면 이 모빌리티. 본체, 기체. 그렇죠. 기체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거기 저희가 타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타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게다가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착륙 장소, 이륙 장소 하는 네. 이런 보통 보면 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어서 거기서 H 써 있는 거. 네, H가 왜 H인지 아세요? 헬리콥터? 저도 잘 모르. 헬리콥터만큼 이건 U자로 써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헬리콥터 예, 하여튼 그 약자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어떤 장소부터 또 이 UAM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밑에는 그러니까 버티포트라고 하는 거 밑에는 그냥 건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거를 또 항공학적으로 항법 시스템 유도 장치 뭐 여러 가지 관제탑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시스템들도 모두 다 관련된 인프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혼자서 UAM이 날아갔다가 날아왔다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면 지금 날아오는데 두 대가 같이 들어온다. 이거 하나는 기다려. 하나는 먼저 들어와. 뭐 이런 것들 해줘야 될 거죠. 네. 또 사람이 기다려 오세요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불빛으로 하지 않나요? 그쵸. IT 시대인데요. 네, 뭐 다 명령어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UAM 조종사가 없습니다. 그냥 다 자율주행으로 가겠죠. 네네. 그러면 이런 걸로 가셨을 때 이런 이제 혼잡들 대비해서 이렇게 순서 같은 거 정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로직 전반적으로도 다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것도 하나의 인프라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렸다. 그러면은 어서 오십시오. 이거 뭐 이런 안내 서비스부터 그리고 또 약간 이제 교통을 연계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이런 또 혹시나 그 기체에서 조금 시간 걸린다 음료수라도 준다라고 하는 뭐 이런 서비스들 네. 뭐 사람이 없지만은 네. 이런 여러 가지 연관된 서비스들은 충분히 더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네. 특히 만약에 짐을 싣고 갔다라고 하면 짐을 화물을 또 내리고 싣고 하는 이런 것도 같은 서비스겠죠. 네.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이번 UAM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체 인프라 시스템 서비스가 UAM의 핵심 이제 구성 요소다 네.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도 얘기만 들었을 때는 진짜 먼 미래 얘기 같은데 당장 2023년부터 일단은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하니까 지금 빨리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가 네.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다들 아시는 조비 같은 종목들. 뉴욕에 있는 그 종목부터 그 관련해서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조비를 아세요? 조비 알죠? 국내 한국 조비 말고. 네, 조비가 되게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뜨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얘기하게 되면 비료 회사가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조비 말고. 예, 우리나라 조비 아닙니다. JOBY? 네, 이건 그 똑같네요. 조비. 근데 그거 아니고 좀 커진 회사입니다. 이번에 UAM을 한다고 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가장 지금 속도를 많이 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또 협력 관계가 있는 게 우버죠. 우버랑 협력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지상 모빌리티 또 항공 모빌리티 딱 연결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네. 게다가 또 릴리움이라고 하는 회사는 독일 회사죠. 이쪽은 또 텐센트와 또 손을 잡고 있고 또 아처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는데 스텔란티스 거기다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예 자동차 항공사 다 연결했네요. 막강하네요. 막강하죠. 네. 게다가 뭐 블레이드, 게다가 이항이라는 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항? 예, 예, 중국말. 중국 회사인가요? 예, 중국 회사 발음도 그렇게 하시네요. 네, 이쪽은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UAM 서비스 도입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범으로 가져와서 딱 시범사로 선정했다라고 하는 게 이 중국의 이항사의 이 PAB라고 하는 그 개념, 그 프로펠러 달리는 이 PAB, 네. 이걸 가져왔었는데, 그때 말이 많았죠. 왜요? 이 회사가 초기였었는데, 그때는 벌써 1, 2년 됐죠? 이 내용 나온 지가? 근데 봤더니, 거의 직원이 몇 명이더라, 이거 그냥 샘플 아니냐, 이거 진짜 움직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항이라는 회사가 그래도 알아주는 UAM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성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또 하나,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직접 기체를 만드는 회사 하게 되면 한화 시스템 여기서 오버에어라고 하는 합작사와 같이 연결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베셀이죠. 요즘 주가가 뜨거운 종목. 베셀러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쪽도 지금 하나로 베셀에서 만드는 지금 현재 지금 UAM 기체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지금 베셀,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네. 세 개 회사고 여기서 다 나름대로 독자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게 누가 대세가 되겠느냐? 요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한항공까지도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화면을 한번 잠깐 볼까요? 화면을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체 개발 플랫폼 업체, 이커머스 업체까지 왜 이커머스 업체들이 여기 뛰어들까요? 이 인터넷으로 파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물류. 물류 때문에. 네, 물류 때문에 같이 관심이 높고 거기 우리도 하겠다라는 쪽이고 게다가 이제 인텔 같은 회사 뭐 아까 텐센트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반도체 회사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죠. 다 네. 들어가는데 자율주행 이쪽과 연관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연결되는 또 반도체 회사들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이나 반도체 회사들도 상당히 관심이 높다라는 쪽이고 당연히 항공업체 그리고 또 자동차 업계. 자동차 업계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를 넘어서 모빌리티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타서 거기서 이제 그냥
가만히 예전 같은 뭐 휠체어 비슷한 것처럼 휠체어는 좀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요즘 애들 보면은 전동 킥보드? 킥보드 개념도 비슷하겠죠. 요즘 애들 보게 되면은 뭐 아주 막 벌써부터 그 나이 한 3살, 4살. 벤츠, BMW 타는 거. 그렇죠. 뭐 밟으면 이렇게 쭉 징징하고 가죠.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도 나이가 들면은 거동이 불편하다.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탑니다. 타는데 제가 뭐 어떤 악셀을 밟거나 뭐 운전하는 게 아니라 가만 앉아 있으면 이게 경로를 입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마트 아니면 병원 이런 거 딱 입력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알아서 그 경로를 따라서 쭉 갖다 주고, 네. 그러니까 저와 이 모빌리티가 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근처가 아니라 만약에 좀 멀리 간다. 내가 막내네 집 가려고 이걸 타고 좀 멀리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내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모빌리티가 아예 딱 집합이 돼서 이걸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모빌리티가 개인화된 모빌리티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들. 그러다 여기서 이제 꼴까딱 이런 건 안 되고요. 아, 네. 여기 자체가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 네. 이게 하나의 또 모빌리티의 출발점이다. 라는 쪽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다 UAM에 참여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2023년도 가게 되면 아마 내년이죠. 네, 가게 되면 싱가포르 아니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두 쪽에서 먼저 어디가 먼저냐라고 경쟁하면서 시범 운행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이면 이제 봐요. 싱가포르 가도 저거 뭐야, 뭐 저 드론이 왜 이렇게 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싣고 이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20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운행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공항에서 경기장까지 운행을 네. 하겠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선수들이 직접 먼저 타보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파리 올림픽이 또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게 UAM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2년 남았습니다. 또. 네. 네, 그 안에 많은 변화가 나오겠네요.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진짜 한참 후의 일인 것 같은데 당장 내년 뭐 얼마 안 남았죠. 2023년, 2024년에 우리가 이제 UAM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외국에서 일단 그렇게 뭐 캘리포니아나 파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이게 시작이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KUAM, 그러니까 쿠암이네요. 네, 그래서 네, 괌, 네, 컨소시엄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3개, 4개 회사가 주축이 돼서 참여하겠다라고 우리 밑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51개사가 모였습니다. 네.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그 밑에 한 서너 개 회사씩만 달려서 그냥 끝 이랬을 텐데 상당히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좀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 선정된 KUAM 컨소시엄 현황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주체가 현대차가 되는 쪽, 한화 시스템이 되는 쪽, GS 칼텍스도 관심이 높네요. 네. 왜 그럴까요? 지금 정유사가. 연료를 쓸 수 있으니까. 연료는 UAM은 전기로 들어갈 텐데. 전기로 한대요? 네, 전기로 들어갈 텐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내연기관으로 가면은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헬리콥터가 도심에 못 들어가는 첫 번째 요인들이 소음 공해 이것도 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에너지의 전환을 좀 꿈꾼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GS 칼텍스, 롯데렌탈 이렇게 4개의 회사가 크게 주축이 돼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다 항공사들 하나씩 끼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아마 한국 항공우주의 연관성이 좀 더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오버에어라는 회사와 같이 또 연동이 돼 있죠. 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통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G, 6G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또 이 UAM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이걸 받는 데이터들 그런 걸 다 확인할 때는 뭐 기존의 LTE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5G로 해야 되니까. 5G 아마 6G까지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하나씩 다 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앞서 버티포트라고 하는 거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 아니면 이거는 또 R&D 쪽이네요. 카카오 모빌리티 뭐 이런 쪽에서 뭔가를 누가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 건설사가 참여한 건 현대건설밖에 없습니다. 현대차가 네. 하여튼간 이런 공항 공사들도 좀 들어와서 약간
공기업들도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항공, 우주, 산학, 융합원 이런 것도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도 이 인프라나 시스템 관련된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쪽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들도 같이 연계해서 아마 이 회사들이 거의 다 지금 보게 되면 영국에서 서비스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미국에서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인데 네. 그럼 거기서 하는 데이터와 또 이쪽에 한국 쪽의 데이터들도 같이 교체하자, 같이 만들어보자 라는 쪽이다 보니까 사업을 늘리는 게 어떤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좋겠죠. 네. 그래서 또 잠깐 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버티포트라고 하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정도 돼 있죠. 그러네요. 이왕이면은 요거를 늘리는 게 좋겠다. 물론 요 안에서 뭐 바람이 불어서 둘이 충돌하지 않는 이상은 요 안쪽에서 한 두세 개 이상 갖추고 난 다음에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딱 내렸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요 밑에 바로 밑에는 관제탑 같은 시스템을 하는 게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주차장 비슷한 게 또 많을 겁니다. 이게 소카, 뭐 렌트카부터 뭐 카카오 모빌리티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도시까지 와서는 나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육상 수단을 타고 최종 목적지 간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연계돼서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 UAM, KUAM의 현황을 일단은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51개사가 참여를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서는 2025년에 이제 시범으로 운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서울시 아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강 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강 쪽이 약간 좀 그런 게 그러면 한강 쪽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연계되는 교통들 이거는 약간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얼만큼 또 연계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느냐. 그러면 한강으로 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안쪽까지는 잘 안 들어가죠 아직까지는 네.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뭐 이제 숙제. 인프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숙제 같고요. 또 이런 에어택시 연구하는데 정부가 1조 8천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 정도면요. 네. 그렇죠. 이제 지원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성과가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과가 나와야 될 때가 빨리 와야 되겠네요. 2025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이 운행이 되려면 우리도 지금 빨리빨리 그리고 뭔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미 하나 둘씩 물밀조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UAM에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일단 1번부터 8번까지 쭉 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1번이 경제성이네요. 경제성이 진짜 중요하겠죠. 네, 요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PEB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화 시스템, 현대차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현대차는 컨셉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만들겠다는 입장이고 이거는 한화 시스템은 실물 모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물이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5명 탑승하고 최대 30분 비행 그리고 이게 속력이 320km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엄청 빠르죠. 거의 KTX와 맞먹는 KTX보다 더 높지 않나요? 이게 이 정도면? 그런가요? 네, 뭐 200 몇십 킬로로 300km 정도? 네, 이 정도인데 이거를 30분이다 보니까 거의 그러면 1시간에 160km, 150km 간다는 얘기겠죠. 네, 가서 하게 되면 웬만한 충청권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것도 벌써 이제 지금 나와는 있다. 근데 지금 준비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UAM을 하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보게 되면 일단 경제성입니다. 네. 경제성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네. 이게 아마 이런 기체 한 개당 보게 되면 1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네. 이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요금을 받기 시작하겠죠. 요금을 받는 게 기존에 이제 택시와의 비용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택시보다 약 한 1-20% 정도 비쌀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은 당연히 몇십 분밖에 안 걸리겠죠. 네. 그래서 택시가 만약에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간다라고 하는 비용과 근데 걸리는 시간이 차를 안 막히게 되면은 뭐 1시간 뭐 정도 걸렸을 때 이 지금 나오는 UAM 같은 경우는 한 20분 내외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금으로 알고 시간이 돈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네. 유용하겠죠. 그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는데 비용은 한 10% 정도 더 비싸다. 그러면 탈 거 10%, 20% 정도? 네. 10%, 20% 네. 정도까지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한 시간에 움직이는 앵커님처럼 한 시간에 얼마를 받으시는 분인데 이게 지금 금액에 따지실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다가 또 그러면 항공기를 예약을 할 때 요거에 맞춰가지고 딱딱 맞춰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네. 되면 훨씬 더 좋죠. 좋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경제성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비용, 그 택시 대비 높은 비용이지만 이거의 운항 횟수와 함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보통 한 번 만들게 되면은 내용 연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연수가 한 뭐 20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유지 보수 비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수익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요금 체계와 관심이 높은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밖에 이제 안전성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항속 거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꾸준하게 날아갈 수 있는 거리들. 앞서 저희가 계산한 것처럼 뭐 150km, 100km 이 정도까지 봤을 때 또 배터리 기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모빌리티용 연료 전지팩을 개발을 완료를 해서 장착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팩이다 보니까 혹시 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그러면 이거 뒤에 있는 배터리 빼고 또 새로운 거 끼워주고 이게 네.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이런 항속거리 관련된 쪽에서 충분히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또 수직 이착륙 기술. 이거를 VTOL이라고 합니다. 네. 볼트인 줄 알았는데 VTOL이네요. 네, 이게 무슨 도로에 이렇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활주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많이 또 비용이 들다 보니까. 수직으로 이륙하고 착륙하는 기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할 때도 또 모터가 또 다른 게 필요하겠죠. 그런 관련된 모터라든가 또 통신 쪽. 5G 이상. 맞습니다. 그리고 또 통제 시스템, 대표적인 항법이나 또 정밀 이착륙 기술 같은 경우도 네.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통제를 하려면 또 법도 있어야 되니까 항법이 항공법 얘기하시는 거겠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항공법에 또 정밀하게 또 도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주로가 쭉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기술 등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한 UAM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3번까지 봤고요. 아직 8번까지 이 조건이 많이 있어요. 4번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심이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변화를 만들어 갔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소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매연, 뭐 CO2 배출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환경 친화와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소음 통제도 잘 되고 뭐 또 프로펠러가 돌아가도 요즘 전기차 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조용하죠. 소리 안 나죠. 네, 아주 편안은 모르겠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몰긴 하시더라고요. 네, 밟으니까 그냥 쭉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모시긴 하는데 그래도 친환경적이다라는 쪽과 함께 또 중요한 게 속도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300km/h 보통 1시간에 300km 간다라는 쪽의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빠른 겁니다, 이거. 그렇죠. 네,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마찬가지로 또 접근성과 편의성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버티포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일단 교통의 요지로 할 수도 있고 잘못하게 되면 그거 타러 거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교통의 요지에 잘 만드는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이런 밀집된 도시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도시가 밀집된 도시에 뭘 하려고 하게 되면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땅값을 어느 정도 잘 또 섭렵해서 이걸 통해서 나오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인프라 구축 관련된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당 약 20대가 이 버티포트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착륙 40회가 되겠죠. 네, 이 정도가 됐었을 때 그러면 시간당 약 한 3.2대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2대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경제성, 수익성과 얼마큼 맞겠느냐. 네. 그러면 여기서 또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게 따져봤었을 때 충분히 계산이 된다. 그리고 또 앞서 버티포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공기도 중요하고 PM
비라고 하는 기체도 중요하고 PAV. 예. 네. UAM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UAM도 중요하고 거기다가 이 버티포트라고 하는 또 건설하고 땅을 매입해서 사는 이 프로젝트도 만만치 않은데 이걸 다 감안해서 충분히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래야 네. 나 이 사업 해. 안 내가 여기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컨소시엄들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많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따져볼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네. 진짜 정책, 정부 정책 그리고 법적인 규제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자동차도 보험 들듯이 당연히 UAM도 이제 보험이 필요할 겁니다. 또 대당 아까 15억이라고 했나요? 네. 굉장히 또 고가이기 때문에 특히 보험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기체에 대한 보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보험이겠죠. 그쵸. 사고 발생 시에 거기 탔는데 이제 이런 떨어졌다. 아우 깜짝이야. 네,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또 법적인 어떤 장치들 또 어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거죠. 네, 그리고 진짜 조류 하늘을 나는 새들도 왜 우리 길에 로드킬 있는 것처럼 네네. 그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제 보험에서 좀 커버를 해야 보험과 이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커버를 해야 되는 게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간이나 밤에는 거의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통해서 혹시 마주오고 있는 또 UAM과 부딪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적당한 거리의 기술적인 거리라든가 또 악천후가 문제죠. 이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다 운행할 수 있겠느냐? 비바람 비 올 때는 운행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서비스에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물론 태풍 치고 그럴 때는 운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악천후 때 충분히 기본적인 운행들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쪽에서도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류 위험. 네. 아마 지금 항공사 입장 쪽에서는 조류가 가장 큰 어떤 항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중에 또 몇 개 손에 꼽히는 위험이라고 하더라고요. 테러리스트 이건 저 밑이고요. 네네. 조류와 부딪혀서 뭐 조류가 어디 빨려 들어가서 나오는 이런 안 돼. 그래서 이게 무섭죠 이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위험이 있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비행기에는 뭐 그래서 전파로 뭘 그 조류들한테 쏘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전파로 비행기야 오지 마, 아니죠. 그 조류 새야 오지 마. 새야 오지 마 이러면서 가까이 오면 새돼 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뭐 그렇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네트워크 보안. 보안 문제. 잘못하게 되면 이거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보안으로 해서 풀어서 약간 테러리스트들이 악용한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뭐 또 빌딩에 돌진해 버린다. 이러면 또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VIP가 탔는데 갑자기 인질로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또 많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못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당장 2025년에 시범 운행하려면 진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과의 연계도 중요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카카오 쪽이나 아니면 또 뭐 소카나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금 한 15% 할인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또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밸류체인의 흐름들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내가 버티포트로 갈 때 카카오 택시로 갔다라고 되면 거기서 바로 이용해서 또 나중에 착륙지 가서는 거기 가서도 또 카카오 뭐 택시를 이용한다. 그럼 또 할인 혜택이 있다든가 네, 아니면 뭐 마일리지를 더 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연계가 됐었을 때 훨씬 더 서비스에 대한 집약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러네요. UAM의 조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업종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맵으로 이제 관련주를 정리를 해 주시는 거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계시죠. 요것도 이제 캡처각입니다. UAM 관련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화면에 쫙 펼쳐놔봤는데요. 네. 펼쳐놓고 조금 어지럽습니다. 네. 많네요. 엄청 많네요. 많죠. 관련주가 아직까지는 알려진 거, 아직도 덜 알려진 거 상당히 많은데 일단 제작 관련된 쪽에서 항공기 기체를 만든다. 현대차 아까 보셨었죠? 네. 만든 것들. 베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회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다라는 쪽에서 요즘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그밖에 항공 쪽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몇 가지 보게 되면은
지금 퍼스텍과 하나 시스템, 그래서 UAM 팀 코리아라고 하는 쪽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쪽도 요즘 퍼스텍도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방산 관련된 회사들도 이만큼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부품 관련된 쪽에서 계속 또 항공뿐만 아니라 UAM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아마 방산 관련주도 대부분 관심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 업체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노뎁이라는 회사가 지금 대한항공과 협력해서 어떤 드론 하이브리드 드론 솔루션 뭐 이런 쪽으로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플랫폼은 조금 사업을 초기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연결시킬 때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드론 관련주도 엮입니다. 근데 드론 관련주는 솔직히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회사들이 드론을 통해서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UAM에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네온테크 정도가 가장 드론의 핵심 기술 특허 4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응용돼서 UAM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특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주고 하겠느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확인할 것 같고요. 부품 쪽에서 서현이와 한국카본 JCN 시스템 파이버 프로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아마 지금 눈길이 가는 게 뭐 한국카본과 파이버 프로가 아닐까. 근데 물론 관련된 쪽의 사업 부문들이 실적이 나온 건 아주 미미합니다. 뭐 거의 없습니다 지금요. 근데 관련돼서의 변화들은 차라리 이게 산업이 커진다. 부품 쪽도 하나의 또 중요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뭐 폴더블 폰 새로 나왔을 때 힌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힌지 관련주가 뜬 것처럼 특화된 부품들을 갖고 있다는 쪽도 산업이 커지게 되면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통신사들 쭉 들어가고 있는데 뭐 남성, 뭐 무인 드론 이착륙 제어 시스템 특허 보유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얼만큼 수혜를 받으면서 UAM 관련주를 남성 꼭 사야 돼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 하는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다 휴니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EVTOL 수직 이착륙 관련된 쪽에 통신 기술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무 특화된 쪽이냐, 아니면 수익성과 함께 앞으로 커질 쪽이냐, 이거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또 도시 관련된 쪽에 건설사가 현대건설밖에 참여를 안 해 있다. 그런 쪽도 그렇다고 해서 뭐 나중에 버티포트 만들 때 또 입찰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건설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UAM 관련주 보기 쉽게 한눈에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제일 중요한 거, 이 중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 앞서서도 그 부품, 핵심 부품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 쪽과 항법 장치 관련된 쪽 한 종목 두 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한국카본입니다. 이 회사는 다 아시죠? 한국카본은 익숙하시죠? 보통 이 회사가 조선기자재 또 LNG선에 들어가는 보냉제 쪽으로 패널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았던 회사인데 카본이다 보니까 섬유, 탄소 섬유 쪽 만듭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드는데 이 탄소 소재가 어디 많이 쓰이느냐? 항공, 또 차량 경량화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 항공 쪽에 또 UAM의 기초 소재로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가볍고 또 잘 안 부러지고 그리고 또 약간 유연하고 통기성 있고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야죠. 이렇게 되면은 탄소 소재를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카본의 성장성은 더 기대가 되는데 당장은 조선 모멘텀으로 가겠죠. 조선 모멘텀도 나쁘지 않다.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이쪽이 주가는 가는 듯 하다가 좀 밀리죠. 근데 이 회사의 강점이 일단 반도체 재료 쪽에 숄더볼이라고 하는 납땜이죠. 기판 밑에 들어가는 이거 다 고정시켜주는 장치. 이게 핵심이어서 또 패키징 기판 이쪽이 후공정에서 계속 또 나오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관심은 높았지만 이쪽은 일단은 반도체 쪽이 최근에 좀 그렇죠. 좀 재미없다 보니까 이 부진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자회사 중에 덕산 랩코어스라고 있습니다. 지분 한 60%를 인수를 해서 이게 우주항공, 방산 그리고 우주항법장치 관련된 쪽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회사인데 시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주
우주항공주 거기다가 UAM 쪽까지 연결시키면서 하나의 테마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인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덕산 랩코어스의 실적이나 성장성은 훨씬 다른 회사에 비해서 UAM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실적 대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UAM 관련주 중에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카본 그리고 자회사 덕산 데코어스를 랩코어스입니다. 적산 넵코어스. 랩코어스. 네. 덕산 넵코어스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 이 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종목 특히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도 경신하고 흐름이 좋았어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 계속 보신다면 아니면 그 기회를 잡아봐야 되는 건 거죠. 매수할 기회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어지럽게 있는데 그래도 다음 변화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특히 UAM이 또 다른 또 시장 안정기의 변화를 받고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그중에 잠깐 앞서 랩코어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보시게 되면은 DS 랩코어스, 덕산 랩코어스죠. 화면부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 분야, 방위산업, 우주항공, 항법 인프라 이쪽이 거기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원격 측정 기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이거를 정밀 제어해서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기술부터 지금 나오는 우주항공 관련된 쪽의 분야도 지금 상대적으로 위성 발사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누리호 관련된 쪽에서 위성항법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저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고 항법 인프라 이쪽이 관련돼서 주요 그러니까 주요 공항 관련된 인프라나 안전망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제공들 다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죠. 네. 근데 그러네요. 시장이 아직 잘 모르고 위축돼 있고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 관심 종목으로 늦었다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대응하셔야 되겠죠. 네. 자회사 덕산 랩코어스 최근에 핫한 산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한국카본 네 지금 당장 사시지는 마시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과 오늘 UAM 관련주 그리고 업황 한번 잘 짚어봤어요. 2025년에 서울에서도 이제 시범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니까 빨리 좀 움직여야 될 것 같네요. 주식은 항상 또 선반영되니까 언제 또 들썩들썩할지 모르니까 미리 좀 관심 가져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으로도 여러분은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